자, 고! 질문합시다. 또 10쪽. 50쪽. 없어? 32. 34. 33회. 4. 34? 네. 34 둘 다? 네. 오케이. 51쪽. 35. 36도. 40. 36, 40. 또 35. 35? 36이 아니라 35야? 네. 38. 35, 38, 40, 39. 됐어요? 그 다음에 52, 45. 41. 44. 근데 저 41번 말고 43번. 자, 봅시다. 32번. 자, 적혈평면 1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ay 플러스 36은 0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그러면 얘가 지금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마이너스 36 플러스 36 플러스 4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 사라지니까 결국 4a 제곱이지. 그러면 뭐야? 중심을 C라고 할게. C는 마이너스 6,2a이고 반지름이 2a지. 그죠? 그랬을 때 걔가 이 원이 얘에 대해 대칭인 거지. 맞아?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그럼 또 여기에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6,2a예요. 그리고 얘 좀 a가 나와 있으니까 뭐 b, c라고 봐야 되나? c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x의 대칭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야. y는 마이너스 x니까 요 y를 여기다 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x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a, 6이 되는 거지. 중심의 좌표. 그죠? 자, 그러면 항수 A니까 이거 나왔고 또 다른 단서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었을 때 뭐가 있지? 그냥 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니까 반지름이 2a네? 그죠? 근데 얘 중심의 좌표의 y가 좌표가 2a인 거네. 그죠? 네. 응. 그러면 얘가 지금 접하겠네요. 그죠? r이 2a야. 중심 y좌표. 예를 들면 중심 y좌표가 반지름이니까 x축에 접하겠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6,2이고 a는 상수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접할 텐데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밑에 접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접하겠네. x축에.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얘가 2a가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a가 마이너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 예를 들면 2a야. 마이너스 6,2a. 반지름이 여기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뭐 a를 0보다 지금 작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니까 1사분면에서 2a 마이너스 2a 얘는 x축 얘는 y축에 접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마이너스 2a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이렇게 되고. 그죠? 근데 얘랑 얘가 y는 마이너스 x. 이거 이렇게 대칭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의 기울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6분의 6 마이너스 2a. 그거 얼마예요 기울기가? 1이네? 맞죠? 그럼 약분되니까 1이고. 아 이걸로는 할 수가 없네. 뭘로 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x가 되지. 또 줄까? 중점 좀. 중점도 똑같을 것 같은데? 얘랑 얘의 중점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나누기 2. 그 다음에 컴마 2분의 2a 플러스 6.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컴마 a 플러스 3. 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그치? 뭐지? 이거 푸신 분 어떤 식으로 풀었어요? 아, 그 6이랑 2A랑 같다는 거니 6이랑 2A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저 원이 대칭이라는 거니까 네네. 6이랑 2A랑 y는 마이너스 x가 그 중심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쵸? 적었지. 중심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대입해가지고 하면 나오잖아. 그 중심이 얘잖아. 네. 그 중심이 얘 아니야? 중심이 중심을 어떻게 나왔는데? 이 좌표를 따르게 놨어?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인 거지 얘를 지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중심이 얘를 지나지. 그 중심의 좌표가 얘잖아. 지금 저는 연립변수가 어떤 거를? 대칭이니까 어. xy표는 마이너스 붙이고서 다시. xy를 바꾼 다음 마이너스 붙이고서 어. 그 처음 저 위에 시기에 연립하면 제곱 지워져가지고 a 다시. 뭐 어떻게? 얘랑 얘랑 연립을 어떻게 해? 아니 너는 원래 자리가 여기야? 응? 그러면 준원이 자리는 어디야? 넌 왜 거기 앉는 거야? 준원아? 아니 저 친구는 다른 여기 원래 친구가 여기 소윤이가 이소윤이 이전에 아니에요? 자리가 없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준원이 자리는 안 정해준 거야? 얼마 전에 왔어요. 완전 선생이 나가고 저긴가 제가 아 그래? 그럼 준원이가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준원이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근데 뒤로 가. 현석 아니 저 도윤아 같이 해줘요. 그냥 문제에서 그걸 처음 쓰고 xy 그 대칭한 거 xy 마이너스 간 다음에 그거를 처음 시기랑 연립하면 그 원이 대칭이 아니라 그 원 자체가 대칭. 그러면은 원 자체가 원을 무슨 뒤에
여기서 나오는 원의 대칭이랑 원이 미친놈이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문제를 잘못 넣었나? 아, 오케이. 쏘리. 이게 아니죠? 아, 원이 겹쳐 있는 거야. 이거죠. 이렇게 가는 거지? 네. 맞죠? 미안해. y는 마이너스 x에 이게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거지, 그지? 그죠? 그럼 어쨌든 얘는 똑같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 그지? 근데 아까 식을 바꾼다고 x 대신 y를 넣는다고 마이너스가 이걸 어디다? 아 여기다? 아 그러네. 이걸 지나니까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가 2a. 아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3. 34번 봅시다. 자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7은 0. 정식 원의 방정식이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말은 뭐야? 반지름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얘 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7 1 4 5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2가 0보다 크면 되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6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2 사이 이렇게 되겠지. 2번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시면 되겠죠. 좀 4번, 2번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0보다 크다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했어요? 소율아 너 숙제 지금 계속 안 해보고 있어. 알고 있어요? 어? 알아요? 학원 다니는 의미가 없지 않니? 소율아 무슨 생각으로 학원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너 이제 중2야. 중2 아니야? 중2지? 중2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데 지금 학원에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학교 생활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응?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 35번 봅시다.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3을 지나면 y축에 접하는 거. 그러면 자 먼저 y축에 접하는 원으로 기본 형태를 잡아줘요. 그러면 y축에 접하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1,3을 지나니까 당연히 1사분면에 존재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그러니까 요 어떤 거 이 원 어떤 점 중에 하나가 1,3인 거고,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뭐냐면 a, b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식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야? 반지름이 a죠?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심이 얼마야? a, b잖아. 걔가 어디 위에 존재해? y는 x 플러스 1 위에 존재하죠? 그럼 b는 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3을 지나니까 x에다가 1,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2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a 제곱 a 제곱 두 개 사라지고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니까 뭐 구하는 거야? 모두 구하래. 그럼 a가 1이거나 a가 5죠. 그러면 하나는 1,2고요. 하나는 5,6이죠. 중심의 좌표가.
그럼 하나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반지름이 a가 1이잖아. 1에 1. 그 다음에 하나는 5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5의 제곱이면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9번. 자, A랑 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1이에요. 그 분기고사랑 분기고사 데뷔 프린트랑 분기고사는 선생님은 시험 문제 다 냈고요. 아니 범위는 집합의 연산까지 나갈 거예요. 정해서. 그러니까 필수 예제는 어차피 내가 분기고사 데뷔 프린트에서만 낼 거고 나머지 다 유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분기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다 유제야. 올 유제. 무슨 말인지요? 분기고사 데뷔 프린트 안에 있는 문제는 이 필수 예제 한 4-5문제 빼놓고 다 유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8문제 나온다. 필수 예제 플러스 유제에서. 나머지는 저번에 내는 것처럼 선생님이 라이브 문제는 여러분이 항상 시험 보면 알겠지만 라이브 문제 선생님 뒤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는 여러분 대부분 다 맞춰요. 문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라이브 문제는 선생님이 웬만하면 집합 관련해서 낼 거예요. 집합에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 고영쌤은 어떻게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합 선생님 그 정석은 집합 연산까지 정석책 보시면 문제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제에서 낸 거예요. 필수 예제 문제는 별로 없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좀 공부하시고요. 중2 친구들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시험 공부도 하시면서 분기고사도 좀 준비를 하세요. 자. 시험 기간에 있어요. 시험 공부 안 해? 시험 기간에 있어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 대비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분기고사 끝나지. 1차 분기고사. 아마 다음 주쯤 분기고사 대비 프린트 나갈 거고 그 다음 주에 분기고사 볼 거예요. 아마 4월 첫째 주쯤에 분기고사를 치르겠죠. 그럼 이제 4월 둘째 주부터는 여러분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4월 말쯤 혹은 5월 초까지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5월 말, 6월 초, 5월 한 말 중순에서 말쯤에 2차 분기고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수행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 수행평가 기간이 보통 중간고사 임박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할 게 있으니까 중2 친구들한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게 39번이에요. 거리의 B가 2대1인 P에 대하여 각 PAB의 크기가 최대. 자, 얘는 마이너스 1, B가 1, PAB 거리의 B가 2대1 n 점 P에 대하여 PAB 각 PAB가 크기가 최대래. 근데 성분 AP의 길이를 구해라. 거리의 B가 2대1 예를 들면 P가 뭐 여기에 있어. 만약에 P가 X, Y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거 대 요거가 2대1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돼? 그럼 일단 먼저 잡취를 구하면 그 P가 X, Y는 마이너스 1 1점이라고 봐야 되나? P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A 대 PB가 2대 1이다. 그러면 얘가 A가 마이너스 1,1이고 B가 2,1이니까 PB의 2가 PA여서 양변 제곱하면 4PB 제곱이 P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에 4 곱한 거랑 PA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4 여기서 지금 4 x제곱 4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y 4 1 더하면 5의 4배 플러스 20 2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야. 어쨌든 형태는 뭐다? 원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전체 방정식이. 넘기면 3x제곱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6y 플러스 18이 제로야. 그러면 3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1 그래서 4 중심의 좌표가 3,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거야. 이 P의 좌표. 그러면 다시 그리면 콤마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야. 예를 들면 반지름이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게 P 이게 C 3,1 그러면 지금 뭐야? PA B죠? P는 뭐야? 이 원들이죠. 이 원 위의 점이 P잖아요. PAB니까 PAB 여기에 각이 최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P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접해 이렇게 만약에 접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P가 이쪽에 와 그러면 PAB는 이렇게 되잖아. P가 여기 있으면 PAB 이렇게 되잖아. 각도가 언제 가장 커지겠어요? 여기 이렇게 접할 때 가장 커지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직각일 때 커질 거 아니야. 얘는 얘가 3,1이 왜 가? 마이너스 1,1이잖아.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얘가 2죠. 맞아? 그럼 요거의 길이가 얼마야? 4네. 맞죠? 1대 2대 루트 3이지. 그럼 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3이죠. 그래서 AP의 길이는 2루트 3일 때가 이 PAB의 각이 가장 클 때입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38번도 질문이야? 38번도 저거랑 비슷하죠? 38번, 39번 먼저 했구나. 38번 할게. 자, A가 마이너스 2,0이고요. B가 3,0에 대하여 P가 AP 대 BP가 3대 2야. 얘도 마찬가지로 3BP가 2AP니까 9BP의 제곱이 4AP의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P는 X, Y라고 한다면 똑같죠? BP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9배랑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4배. 얘는 9X제곱 플러스 9Y제곱 마이너스 6X인데 6, 54 마이너스 54X 플러스 81은 4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4X 16X 플러스 4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기면 5X제곱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얼마 70? 맞나? 70x? 70x 플러스 81은 16배가 65인가? 65? 65는 제로. 그러면 5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3. 그러면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3 플러스 49. 36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7,0이고 중심의 좌표가 7,0이고 반지름의 6이야.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고 그랬을 때 3대1 만들 때 A, B, P A가 마이너스 2,0 여기가 A 그다음에 B가 3,0 여기가 B P는 뭐 이렇게 같죠. 삼각형 AB P의 넓이의 최대. 넓이가 최대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넓이가 최대이려면 지금 어차피 얘랑 얘는 고정된 값이죠. 이렇게 얘는 고정이야, 그죠? 근데 P가 움직여. 근데 만약에 P가 있어, 그럼 삼각형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지. 그리고 나서 P가 이쪽으로 움직여. 그러면 P가 만약에 이렇게 왔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뭐가 최대이면 돼? 높이가 최대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P가 움직일 때 높이가 최대일 수 있는 값은 어디일 때? 지름 위에 있을 때. 그럼 여기에 P가 존재할 때 이렇게 되면 여기가 가장 높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직일 때니까. 그죠?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야? 6이죠? 그럼 높이가 6일 때가 반지름이 최대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 얼마야? 5네?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5. 넓이가 최대가 15가 되겠죠. 다음에 40초. 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는 0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의 교점.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기억나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그랬을 때 k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얘랑 같아지니까 직선이 돼버리죠. 잘 건가? 얘들아, 잘 거면은 화장실 가서 잠 깨고 와. 졸리면 화장실 가서 잠 깨고 오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잘 거야 뭐야? 수업 들을 거야? 자, 그러면 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하니까 이렇게 돼. 그럼 이걸 크게 선생님이 크게 x 얘를 y라고 놓으면 결국에 x 플러스 ky는 0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당연히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럼 얘가 x인 거고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제로. 이렇게 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뭘 지난다고 했어?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난다 했잖아. 이 원의 방정식이 뭘 지나는 거야? 0,1을 지나.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고
0 넣고 1 넣고 0, 1, 0, 1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럼 0, 1을 넣으면 1, 0, 1 그 다음에 0, 1 1 마유 플러스 8 마이너스 5 3 3k 플러스 1이 제로. 아씨. 그러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바꿔도 돼요. k를 앞으로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가 0, 1, 0, 1이야. 0, 1, 0, 0, 1, 0, 1 이렇게 나와. 0, 1, k죠. 그다음 3은 제로. k가 마이너스 3이죠.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제로.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넘기는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넘기면 2y제곱 6x, 2x 넘기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넘기면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제로 이렇게 되죠. 2를 나누면 올렸을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뭐 하는 거죠? 원의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만 구하시면 되겠다. r제곱만 구하시면 되겠죠. 거기다 파이만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자 여기서 얼마 나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지. 그죠? 그게 4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9야. 4분의 10 플러스 4분의 26이네. 그죠? 얘는 얼마? 2분의 13이네. 그럼 결국에 뭐야? 2분의 13 파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43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6은 0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 원이 이렇게 둘이 있을 거 아니죠?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구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는 예를 들면 이게 이 원이 이 원이고 얘가 이 원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나는 얘를 구하는 거죠. 얘 위에서 밑에를 빼면 위에서 밑에를 빼면 현의 방정식 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위에서 밑에 빼면 6x 플러스 12가 제로 x는 y 맞죠? 그죠? 이게 x는 y야. 그 다음 얘를 각각 원의 중심을 구해봐.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4, 9 17인가? 맞죠? 4, 4, 17 그 다음에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나오고 20이 되네.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17이고 얘가 루트 2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2고 얘가 0,2라고 봅시다. 아 근데 얘를 몰라도 뭐 하면 중심을 두 점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랑 여기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혹은 여기서 여기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서 피타 쓰시면 되겠네요. 졸리만 해줬다. 졸려 죽으려고. 근데 얘가 지금 일직선상에 있잖아. 맞죠? 그럼 얘 마이너스 2,2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 x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2랑 0,2가 지금 뭐야? 일직선상에 있는 거 아니야? y가 같잖아. 그럼 얘도 y가 2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치? 그럼 요거의 길이가 얼마야? 2야? 2 아니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잖아. 그죠? 얘는 2로 쪼고 20에서 4 빼면 16. 그럼 얘 얼마야? 4네. 그럼 얘도 4겠죠. 그죠? 그래서 8이 되겠죠. 되나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44번. 44번 누가 질문했어요? 44번 질문하신 분. 없어? 안 한다? 선생님 혹시 그 4차시간 은로가 심한 거 같을까요? 연호가 이걸 질문했을 것 같아?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호가 아까 질문을 안 했어요. 연호 44번 질문했니? 들어가 봐봐. 책 가서 44번 질문인지. 다시 5번 보세요. 자, 원과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k는요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3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이야. 얘를 원의 표준형으로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 1, 4 이렇게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이 2고요. 그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잠깐만. 두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만날 때 K의 개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예를 들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k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러면은 안 만나죠. 그죠? 이러면은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서 쭉 올라오겠지. 계속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다가 어디? 딱 여기 됐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 사이 값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G가. 마이너스 2,1이죠. 5분의 마유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5분의 K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D잖아. 그죠? 그럼 G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게 얼마야? 2잖아.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k-2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k-2는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럼 k는 12와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으면 되지. 그죠? 그때 정수 k의 거 그러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8개지. 1부터 11까지 11개지. 더하면 19개가 되겠죠. 오늘 40답은 질문 아니죠? 자, 정석해서 오늘 숙제는 여기 원의 방정식 뒤에 두 쪽밖에 없어? 아니구나. 53쪽, 54쪽, 55쪽 하시고 64부터 67까지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 동영쌤이 다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텝 2 다 해오시면 돼요. 어차피 오늘 선생님 정석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어 스텝 2 4단원 도형의 이동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뭔가요? 응? 오늘 시험? 오늘 시험은 도형의 이동 볼 거예요. 저번에 정석, 저번에 했던 거. 자, 저번에 집합을 개념 설명을 했어요. 앞부분만 조금 있어요. 앞부분 조금 했죠.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할 건데 부분 집합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어에 코어에 71쪽 보세요. 71쪽에서 원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유한집합, 무한집합까지만 설명했어요. 집합에는 유한집합이 있고요. 무한집합이 있는데 유한집합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공집합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공집합의 공자는 비어있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야. 영어로 empty 같은 거 empty.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빌공자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요 안에. 집합을 표현할 때 저번 시간에 선생님 원소날법 얘기하면서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집합이라고 했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케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공집합을 파이라고 읽고 공집합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이 말고도 다른 아마 이게 PH랑 무슨 그냥 PI랑 그 차이일 거예요. 이거랑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발음은 달라. 근데 한국 발음은 똑같지. 우리는 뭐 F 발음이 없으니까. 아무튼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인데 얘를 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집합을 대신에 뭐라고? 파이라고 그냥 불러요. 근데 만약에 자, 요 안에 얘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공집합 아니에요. 원소가 이렇게 생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1이잖아. 1이라는 원소가 1인 부분 집합이에요. 집합이야, 집합. 중괄호 안에 들어있으면 집합이야. 근데 만약에 A라는 집합 안에 1, 2,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1, 2, 3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파이라고 안 읽는 거고. 그냥 파이와 문자가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얘 만약에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1로도 만들 수 있어. 1로도 집합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2로도 집합을 만들 수 있고요. 3으로도 집합을 만들 수 있고 파이로도 이걸로도 집합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원소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개짜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 1, 2 1, 3 그 다음에 2 1 줄일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1, 2 1, 예 2, 예 그 다음에 3개짜리 1, 2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집합. 부분집합. 그러니까 1과 2와 원소가 몇 개야 지금? 3개죠. 원소가 3개죠. 원소가 3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계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지금 원소가 3개면 2의 3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지금 만들어 놨죠? 1, 2, 3, 1, 2, 3, 1, 2. 그죠? 그래서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이 위치 2인가? 원소가 1, 2 이렇게 생기는 애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얘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얘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두 가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래서 2의 n제곱계가 돼요. 되나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앞에 집합 안에다가 예를 들면 집합이 A야. 그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 몇 개야? 얘 몇 개입니까? 이것도 한 개. 1개야. 그리고 이 n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숫자가 나와야 돼. 다른 거 나오면 안 돼. 왜?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야. 얼마예요? 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요런 부분집합 1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해돼? 이 집합. 잠깐만. 2개구나. 내가 잘못. 2개죠, 2개. 요 집합의 원소는 2개죠. 그래서 2가 되죠. 내가 수정 헷갈렸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어 대문자로만 나오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해서 뭐 기억니은딩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헷갈리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예를 들면 A가 1, 2, 3, 4, 5 라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5개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1하고 2를 포함하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를 빼고 시작하시면 돼요.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의 5제곱계에서 1, 2를 포함하니까 얘네 2개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얘를 왜 빼나요? 빼놓고 마지막에 그 구한 부분집합 8개에다가 1, 2를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1, 2가 다 들어가는 거겠지. 그럼 반대로 1, 2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마지막에 안 넣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는 결과는 같다.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빼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 원소.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정답을 보세요. 필수예제 5-1번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연산 B가 X바 X가 A-B A가 A의 원소 B가 B의 원소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하자. 그랬을 때 A는 1, 2, 3, 4고요. B는 1, 2야. 다음 집합을 구하래. 그러면 A의 연산 B는 자 보세요. 앞에 거 A에서 B를 빼는 건데 그 A가 뭐야? A의 원소. 집합 A의 원소. B는 집합 B의 원소.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에서 집합 B 원소를 빼는 거야. 이해돼? 그럼 1에서 1 빼면 얼마야?
0이죠. 1에서 2 빼면 자 지금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는 걸 보세요. 1에서 2 빼면 얼마야? 마일. 2에서 1 빼면 1. 중복되면 안 써요. 2에서 2 빼면 0. 여기 있죠. 안 써. 3에서 1 빼면 2. 3에서 2 빼면 1. 있죠. 4에서 1 빼면 4에서 2 빼면 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세요. 다음 두 번째. B 연산 A야. 마찬가지로 순서가 얘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연산 뒤에 거야. 그러면 앞에 거 연산 뒤에 거는 얘는 어쨌든 A-B. 그러면 A라는 건 뭐야? 앞에 오는 연산의 원소야. 앞에 오는 집합의 원소야. 그럼 앞에 오는 집합의 원소가 1이죠. 1에서 1 빼면 얼마야? 0. 2에서 1 빼면 1. 1에서 2 빼면 마일. 그 다음에 2에서 2 빼면 0. 1에서 3 빼면 마 2. 2에서 3 빼면 마 1. 1에서 4 빼면 마 3. 2에서 4 빼면 마 2. 이렇게 되죠. 어차피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순서 상관없어요. 순서는 안 지키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중복만 안 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B연산 A가 나왔지. 근데 B연산 A잖아.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B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B가 뭔데? 1, 2지. 1, 2에서 얘를 빼는 거야. 1에서 0 빼면 1. 2에서 0 빼면 2. 1에서 1 빼면 0. 2에서 1 빼면 1.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4.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5. 이렇게 되겠죠. 자, 필수의 이제 5-2번 보세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D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A, B가 속한데, A, B가 속한다는 건 뭐야? A, B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A, B가 반드시 포함돼.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5제곱개잖아. A,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A, B를 어떻게 하라 했어? 빼라 그러지. 그래서 2에 3제곱개. 그래서 8개가 있죠. 자, 두 번째,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아. A, B 속해. 그럼 A, B 빼. C 속하지 않아. C 빼. 그럼 몇 개야? 4개. 4개죠. 2의 제곱이니까. 자, 3번 중요합니다.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속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속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속한다라는 말은 전체에서 둘 다. A, B가 둘 다 없는 거를 빼면 하나는 있는 거지. A만 있거나 B만 있거나 A, B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 둘 다 없는 걸 빼시면 되죠. 그럼 전체는 몇 개야? 2에 5개. 2에 5제곱. 그죠? 근데 A, B가 둘 다 없어야 돼. 그럼 2에 3제곱.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지수에 붙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전체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32에서 8 빼면 24. 이렇게 되겠죠? 집합은 특별히 어려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사집합은 선생님 지금 설명을 해야 돼서. 자. 교집합을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합집합은 뭐냐면 A 얘랑 여기를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A 합집합 B U처럼 쓰시면 U 이게 합집합이고요. 만약에 A의 원소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가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 오어, 이거나 우리 항상 합의 법칙, 고백 법칙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는 and, 또는 오어, 이거나 이런 말이 있으면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고 A, B 둘 다 있어도 되는 거야. 그게 또는 무엇 이거나 오어의 의미예요. 교집합은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얘는 X가 X는 A의 집합 그리고 X는 B의 원소 이렇게 쓰는데 얘는 and 이면 이고 이런 말이 나오면 and 교집합.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A 얘는 U를 반대로 뒤집으면 합집합의 반대라고 합니다. 교비 A 교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항상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요. 전체 집합은 U라고 쓰는데 U는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온 우주의 전체 그런 유니버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니버스에서 예를 들면 A가 있어요. 그럼 A를 뺀 나머지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여자는 남을 여자예요. 여가 시가 여분 그런 여자야. 그러면 이거는 동양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러면 여집합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집합은 여기거든요. A를 뺀 나머지야. 이거는 동양적 개념이고요. 컴플리먼트라는 영어 단어 알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아는 사람이 없구나. 영어는 안 하냐? 수학만 하냐? 이게 상호 보완하다. 이런 말이에요. 상호 보완이라는 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걸 상호 보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A의 여집합의 C를 써요. 그럼 C는 왜 선생님 얘는 그러니까 남기다라는 건 뭐냐면 얘를 뺀 나머지니까 빼는 경우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의미하는 게 얘를 빼는 거야. 근데 영어에서는 얘가 A를 보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한 차이점을 알겠어요? 서양적인 개념은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할 때 너무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얘는 남을 열애네. 그럼 A 전체에서 A를 뺀 거래네. 맞죠? 근데 여자라는 게 뭐야? 이건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학이 넘어올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말은 여집합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표기는 어떻게 해? A의 C잖아. 그럼 이 C의 뜻은 뭐냐 하니까 컴플리먼트야. 상호 보완이야. 그러니까 A를 도와서 얘를 보충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런 차이인 거야. 반만 채우면 한 컵이 되는 거야. 서양의 관점은. 근데 동양은 한 컵에서 반이 줄었다는 거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는 사람은 이해돼. 아무튼 C가 그 의미야. 컴플리먼트의 약자야. 그래서 A를 뺀 나머지가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차집합은 말 그대로 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만약에 A에서 B를 빼.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집합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집합은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니까 빼면 만약에 온전히 빼면 다 그냥 제로야. 마이너스는 없어. 그럼 A에서 만약에 A랑 B가 같아. 근데 A에서 B를 빼. 그럼 뭐야? 그냥 공집합이 되는 거야. A랑 B가 만약에 같으면 응? A랑 B랑 같으면 A에서 B를 빼면 무조건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는 거야. A랑 B랑 뭐하냐? 샤프로 눈을 보냐?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는 짓은 다 하네. 자, A에서 B를 빼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순수한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가 있죠? 여기가 A가 있어. 근데 A 안에 B 부분이 있지. 이만큼이. 이해돼? 그럼 A에서 B 부분을 빼면 어디가 남아? F야, F. 저기 알지? 이거 아이폰. 그런 모양이 돼.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은 순수한 A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에서 뭘 빼? A교 B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A교 B잖아. A에서 A교 B를 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A-B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A차 B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교 B의 여집합. 그러니까 B를 제외한 부분 중에 A와 공통되는 부분이 여기야. 순수한 A. B의 여집합과 교집합인 A야. B를 제외한 나머지와 A가 공통되는 부분은 여기죠. 그게 A차 B. 그래서 앞으로 뒤에 이제 6단원에서 집합의 연산 나올 때 이거 진짜 많이 써요. 화장실 갔다 와. 졸라. 수업이 재미가 없으고 흥미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학원 오지 말고 영상을 신청을 해요. 영상 얼마든지 찍어줄 테니까. 학원은 차라리 학원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거슬리게 해서 다른 친구들 피해주지 말고요.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집에 있어요. 뭐하러 굳이 뭐 기어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앉아있어. 할 것도 아니었어. 자 봅시다. 필수야지 5-3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자,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그랬을 때 A교 B의 여집합. A교 B의 여집합 방금 뭐라고 했어? 순수한 A라고 했지. 그 순수한 A가 뭐야? 2, 4, 8이래. 여기는 뭐 순서대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자, A의 여집합 교 B죠. 그럼 얘랑 얘는 바꿀 수 있어요. B교 A의 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는 자, 봐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교의 여집합이잖아.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나오면 B차 A라고 쓸 수 있어요. 무조건 교여 나오면 앞에 거 교집합 A, 뒤에 거의 여집합이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B차 A가 뭐야? 369래. 여기 369.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했어야 돼.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있어. 저기 이 강이 여기에 있나? 저쪽에 있나? 센터 프라자인가? 송도 프라자에 여기가 센터 프라자지? 센터 프라자에 있던 거, 송도 프라자에 있던 거 저기 강의실 보면 드모르간이라고 있어. 아나? 드모르간 들어왔나?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여기 없지. 여기 없지. 근데 저기도 없어. 있어. 둘 중에 하나 있어. 니네가 있는 데는 그 아벨이랑 저기 힐베르트 아인슈타인 거기 말고, 응? 여기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있지? 여기서 교과관 다녔던 사람. 그지 있지? 있다니까. 자, A 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A교 B의 전체 여집합은 여집합을 분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집합을 분배한다는 건 그거를 뺀 나머지잖아. 그럼 여집합을 요렇게 하면 다 거꾸로 쓰면 돼. 그럼 A의 여집합. 합집합 뒤집으면 요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여, 교, B여 얘잖아.
그럼 이게 뭐야? A와 B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야. 선생님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냥 약간 여집합을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해. 여집합 공통 인수분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체 아니면 전체의 반대는 공집합이거든요.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전체를 뺀 나머지면 공집합이 맞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 빼래. 아무것도 없는 걸 제외한 나머지라는 건 뭐야? 다시 전체가 되는 거야. 이건 집합에 있는 개념만 상용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걸 빼내. 아무것도 없는 걸 뺀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걸 제외하면 다시 전체가 된다는 거야. 이게 집합의 개념에서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얘도 여집합을 뭔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여집합을 이렇게 여집합 여기도 여집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의 여집합 이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각하라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튼 얘가 A합 B의 여집합이야. A합 B가 어디야? 여기야. 그거의 여집합이 어디라는 거야? 5, 7 여기야. 근데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1 없지. 여기야. 2, 3, 4, 5, 6, 7, 8, 9 됐네. 이제 펜다이어그램 완성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A합 B는 여기서 A합 B는 뭐야? 5, 7 빼고 다 아니야? 여기서 A합 B 1, 2, 3, 4 뭐 이거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어. 2, 3, 8, 1, 3, 6, 9 이렇게 써도 돼. 1, 2, 3, 4 나는 니들이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뭐고 하래? A A는 1, 2, 4, 8 그 다음에 A 곱이 1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중괄호 안 쓴다 틀리는 겁니다.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중괄호 안 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괄호 안 쓰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집합 쓸 때, 집합 표현할 때 중괄호 안 쓰면 무조건 틀려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올라지 4번.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은 이거 그냥 A랑 B랑 같은 건데 결론은 이건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A가 B에 포함이 돼요. A라는 집합이 B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죠? 근데 B라는 집합이 이번엔 A에 포함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습니까? 맞아? 그럼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야. A 안에 B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A랑 B. 이거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B가 A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A가 B를 포함한다 라고 하면 뭐야?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필수 예제 5-4번에 1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B가 C에 포함되고 C가 B에 포함돼요. 그럼 뭐야? C랑 B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맞아? 응. 그러면 B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고요. C가 1하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B랑 C랑 같으려면 여기 1 있지. 여기 3 있지. 그럼 얘가 뭐겠어? 1이 얘가 3일 거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1이고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돼요? 응?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잖아. 그럼 얘는 xx a 마이너스 1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a 마이너스 1의 x고 x잖아. 더하면 ax 나오잖아.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예를 들면 얘에다가 넣어봐 0을. x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3 a가 마이너스 6 되죠. 그죠? 맞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6인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이번엔 뭐가 있어? 이번엔 이렇게 있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봐. 얘가 이번에는 0이려면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면 되죠.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제곱.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은 0.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사라지고 2a가 마이너스 4.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지. a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3이네.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 x는 3이고 a가 마이너스 6일 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번 답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건 그때 질문하세요. 오케이. 아씨. 이제 그랬을 때 a-b가 4래. 순수한 a가 4거잖아. 그죠?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에 2랑 4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고요. 그러니까 3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있어. 근데 a 마이너스 b가 4라는 건 여기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얘네 둘은 여기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됩니까? 여기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이죠. x는 마이너스 1 5 x는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x에다가 얘가 지금 3이라고 가정을 했잖아. 얘가 그죠? 얘가 3이면 그때 실수 a랑 x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3이 일단 x가 2일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얘가 2여야 돼. 그럼 2 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a가 2 3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게 2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얘랑 얘랑 사라지잖아. 미지수가 없어진다고. 근데 1은 2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래서 x가 2일 때 얼마?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다음에 필수 예제 마시고 a가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2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3 c가 5 왜 늦었어요? 학교에서 끝나고 시험 때문에 아, 뭔 시험? 네? 뭔 시험? 피고 어? 피고 하는 아, 피구. 그 동아리야? 그 동아리 활동이 생기부에 도움이 돼? 그냥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 내부 분집합 A, B, C, D에 대하여 다음 집합을 구하라. B 교 A의 여. 선생님 뒤집은 거예요? 바꿔도 상관없다 했어요. 비교 A의 여는 뭐야? 2차 A죠? 그럼 뭐야? 얘가 뭐라 했어? 순수한 B라고 했죠. 순수한 B. 그러면 자 A는 A에 해당하는 건 뭐야? 얘 뭐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얼마 A? 마이너스 3이랑 1이야. B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뭐야? X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C는 뭐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는 어차피 나눠줘도 얘는 어차피 상관없죠. 왜? 이거 자체가 양수잖아. 그럼 결국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4차에서 지금 2차를 나눠도 상관없어. X제곱 플러스 1 어차피 양수 아니야. X가 실수니까 X제곱에다가 1 더하면 무조건 양수 아니야. 부동밖에 안 바뀌어. 얘 나눠줘도 안 바뀌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C가 뭐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있는 거죠. 그죠? D는 X 세제곱 X 세제곱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야 이거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이어서 할게. 필수에 오다 주고 쉬세요. 소일기는 오지 않아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나 너희가 같이 수업했는데. 고마워.